여보세요? 음, 네, 수련 씨.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한국 좌파 언론의 그 선동이 북한이나 뭐 중국을 닮았다고 느끼게 된 점, 이런 것은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수련 씨는 처음 왔을 때, 한국 언론이 어떻게 느껴졌어요? 그 내용은 둘째치고 이게 억양이 뭐 너무 웃겨갖고 내용이 안 들어왔었어, 처음에는. 북한은 이게 뭔가 이게 절도 있고 박력 있고 음, 그렇잖아.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있다가 뭐 예를 들면 뭐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말꼬리를 길게 늘린다든가 뭐 어, 어쨌든 이런 게 정교한 그런 면이 없잖아. 어. 그래서 그게 너무 이게 적응이 안 돼 가지고 너무 웃었거든. 근데 음, 지내다 보니까 북한의 뉴스 뭐 리딩이나 한국의 리딩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음, 그런 생각해 볼 때 여기는 누가 시키지 않고 그냥 자기 기자 본인의 그 자율적인 리딩 스타일이잖아. 음, 오히려 이게 자유로운 이 한국 사회의 그 본질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음, 그런지 그다음부터 좀 그걸 이해해서 그런지 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더라고. 그 음, 점차적으로. 지금은 오히려 북한의 뉴스나 그런 것들이 거부감이 엄청 들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거부감이 들고, 음, 지금은 북한의 뉴스가 웃기지. 내용 같은 거는 어떤 주제든 공론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내보내주지 않소? 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두말할 것 없이 좋고. 나는 처음에 그 한국에 와서 뉴스를 봤을 때 음, 여러 가지 관점이 막 보도되니까 어, 너무 그, 혼란스러운 거야. 어, 그래서 그 평생을 민주화 운동했다고 굉장히 자부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을 때 한국은 언론이 너무 혼란스럽다. 음. 독재가 좀 필요하다. 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평생을 민주화 운동한 내 앞에서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던 생각이 나. 어. 근데 이제 점점 보면서 다양한 시각이 이렇게 그치. 나오니까 어. 국민들이 이런 정보를 다 들어보면서 본인들이 판단해 어. 가지고 어떤 그 관점을 가지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극과 극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 그러니까 음. 북한은 너무 이렇게 시야가 좁고 음. 여긴 또 너무 이게 넓고 그 음. 뭐 혼란이 너무 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 공산국가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는데 이 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렇게 어. 기상천외한 어. 사람들이 주의를 끌 어. 만한 그 모든 것이 뉴스거리가 될 수 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공산국가는 시답지 않은 이야기는 이제 보도를 아예 어. 안 하잖아. 음. 그리고 당국이 알려줘야 되는 내용만 절제해 가지고 딱 음.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자본주의 언론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권리가 강조되고 음. 공산 이 국가들은 정부가 알려줘야 되는 이런 그 어. 권리만 강조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 그렇게 분석하니까 이해가 어. 되더라고. 그렇지. 음. 그다음에 이제 이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언론이 중국하고 비슷해지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 수련 씨는 좀 어떻게 느끼는 부분이 없었어? 처음에는 그런 걸 많이 못 느꼈어. 음. 지금은 그런 게 너무 보이지. 우두머리라든가, 음. 내란, 뭐, 수괴, 음.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거든. 이런 것들은 북한이 예전에 그 삶은 소대가리라는 그런 얘기도 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의 좀 거친 표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이 좀 북한과 닮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을 음. 근데 거꾸로 또 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후에는 뭐 내란, 수괴, 우두머리 막 음음음. 이런 얘기를 또 막 공공연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음, 간첩이란 그런 음, 개념은 한국에서 없애려고 하고 이런 뭐 상대방을 내란이라고 몰아가는 이런 표현은 그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과격한 표현으로 음, 지금 국민들한테 계속 일방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나는 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리고 또 이게 그 북한하고 좀 많이 닮았다고 이제 최근에 또 느끼는 게 있는 게 응,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그 찬양하는 노래도 많고 그렇잖아. 근데 그렇지. 거기에 쪽잠 자고 죄기밥을 먹으면서 우리 수령님이나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을 위해서 현지 지도의 길을 뭐 가신다. 오늘도 뭐 쉬지 어, 않고 이런 취지거든. 어, 근데 요즘에 요즘 그 대통령이 뭐 김밥 먹고 뭐 밤에 몇 시간도 못 자고 뭐 어, 그런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 어, 어, 뭐 그래서 그거 어떻게 이리 닮았어? 어, 그런 생각이 딱 들었고 그리고 또 요즘에 그런 일화들을 또 봤는데 이재명의 어린 시절 뭐 이런 것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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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딱 그 제목만 딱 봐도 아이고 진짜 우상화 같다. 북한의 김정일을 우상화하고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그런 거하고 이게 정말 유사하다. 유치원 때 일부터 지금 만들어내지 않았어? 김정일도 유치원 때 뭐 1 더하기 1은 뭐 더 큰 일이 될 수 있다. 그래도 뭐 어쨌든 그게 그냥 정석이다 생각하고 아, 그 뭐 우리 뭐 장군님은 위대하다 이렇게 뭐 계속 그렇게 세뇌를 받으면서 살면서도 뭐 크게 그거 가지고 어렸으니까. 응, 근데 그게 좀 깨지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때 한번 백두산 답사를 간 적이 있었어. 그때 한창 그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바로 올라와 갖고 막 우상화를 시작할 어, 때야. 어, 그때 백두산 옆에 깎아지른 듯한 바위에다가 정일봉이라고 썼나 뭐 어쨌든 어, 그래. 뭐지? 그때부터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더라고. 과연 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어, 식으로. 어, 그리고 막 구호나무가 막 그때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어디서도 어, 구호나무 나오고 저기서도 구호나무 나오고 거기에 뭐 김정일이 뭐 하늘에 별이 떴다 이러면서 찬양하는 그런 응, 구호나무를 발견했다고 응, 대대적으로 그 구호나무를 지킨다고 사수를 한다고 응, 응, 난 그래서 그 산에 대한 그 감정이 아직도 지금 그런 것 같아. 애틋한 응, 것 같아. 그러니까 응, 그 싱싱한 그 나무를 진짜 우리 바리깡으로 이 머리를 남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쫙 한번 쭉 훑으면 그게 네모나게 하얗게 자리가 그 응, 드러나지 않았어 그 응. 살이 그런 식이야 산 곳곳마다 그렇게 풀 하나 없이 그냥 싹 그거 없애는 거야 그거를 나무고 풀이고 몽땅 그러니까 그게 예전부터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선전한 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있었지. 어, 조금 그냥 구호나무에 대한 그 활동하던 지대, 거기서만 뭐 몇 개 나왔다는 그 예전에 그건 있었어. 근데 김정일이 그 올라오면서부터 어디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저기서 음, 막 숱하게 나오고 음, 나무 사이에 그 허옇게 그 벌겋게 그 땅을 보면서 음. 그 어린 마음에도 산을 어쩌면 저렇게 그거 구호나무를 지킨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 북한 같은 사회는 워낙 그 통제를 완벽하게 본인들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음, 말도 안 되는 일을 공공연하게 벌이고 어, 그다음에 선전선동 부서에서 이런 거를 또 어떻게 만들어내면 음, 아래다가 선전하게끔 내리매기고 받아들이고 뭐 이런 음, 구조잖아. 근데 지금 그렇지. 한국이 지금 이재명이 올라오고 나서 요 며칠 사이에도 벌어지는 음, 일들을 보면 사실 한국은 언론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이재명이 그렇지. 음,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최근에 그 민주당에서 당대표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재명에 대한 어떤 비리들이 터졌는지를 쭉 다 볼 수 있거든. 정말 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음, 이재명의 비리와 범죄 혐의가 있고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어, 이러잖어.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정권을 딱 잡자마자 그 밑에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선전선동하는 그 어, 영상들을 제작해서 지금 막 그렇지. SNS에다 뿌리는 걸 보면 음, 야, 이렇게 사람들 개돼지로 보는구나. 나는 그 음,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렇지. 북한처럼 완벽하게 통제했으면 어, 그거는 글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치고 그렇지. 여기는 열려 있고 응,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생각을 싹 지워버리겠다고 시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그게 정말 나쁜 시도고 나는 이게 정말 그러니까. 무서운 언론이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드는 거야. 어, 어, 어. 옛날에 언론 같으면 국민들의 눈치도 좀 보고 그렇지.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눈치를 안 봐. 그러니까. 예, 이재명이 그 매를 27대를 맞고도 굴하지 않았다. 막 이런 그 응. 에피소드를 이렇게 만들어냈더라고. 진짜? 그 선생님도 이재명에게 어, 매를 들어도 이재명은 더 매를 들수록 뻣뻣했다. 이러면서 선생이 기가 꺾였다는 그런 취지지. 나는 한국 언론이 좀 우려스러운 게 특히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뭐 통계 조작하고 음, 잘한 것만 알려주고 음, 반대 이견 묵살하고 막 이런 행태를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보여줬거든. 근데 그렇지. 나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시절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하고 또 음, 윤석열 대통령 때 그 이태원 사고하고 음, 이렇게 우파 진영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음, 그거를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거든. 그렇지. 음, 정말 국민들이 피로도가 쌓일 정도로 공격을 해. 그게 그냥 정말 단순한 인간 세상에서 피치 못할 그런 정말 어떤 그러니까,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꼭 정치적으로 누구를 끌어내리는데 이제 이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런 사고 없었냐? 있었거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저기 음, 어느 그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사우나가 이제 그 화재가 나가지고 그때도 음, 막 열 몇 명인가 죽고 그랬던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 근데 그런 음, 거는 일절 언급하지도 않아. 지금 다 잊혀졌어, 그 사고는. 그리고 또 작년에 그 호남 그 지역에 그 무안 항공에서 비행기가 이제 음, 착륙하는 과정에 또 사고가 났잖아. 그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했거든. 근데 그렇지. 그런 사고는 언급하지도 않아. 왜냐면 이거는 자기네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 벌어진 사고고, 공항에서 왜 이 사고가 발생했냐, 막 여러 가지 이건들이 있었는데, 그 공항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언급들이 있었거든. 음, 그래서 그런지 그 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인사들이 연루된다고 생각했는지 지금까지도 일절 언급하지 않아. 중국 공산당도 사실 이런 식으로 언론 통제하거든. 예를 들어 중국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커. 그러니까 중국에는 정말 뭐 몇십 명이 죽는 사고는 정말 사고도 아닐 정도로 대형 사고가 많거든. 음, 근데 이렇게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중국은 벌써 이 사고를 어떻게 잘 수습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언론 보도를 통제할 것인가 그거부터 이제 음, 관점을 두거든. 그래서 음, 함부로 이런 뭐 영상이나 이런 걸 퍼나르지 말라. 음, 그렇게 하면 가짜 뉴스라고 해서 통제할 것이다. 막 이런 공고부터 벌써 먼저 내려가. 어, 그다음에 예를 들어 100명이 죽었다 해도 뭐 10명이 죽었다 이렇게 축소해도 알 길이 없는 거야. 음, 그런데 자기네가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자유국가들에서 어떻게 사고가 나면 그거를 엄청나게 크게 돼서 득필해요. 음,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보트인데 이 보트가 대만이 이제 실제로 지배하는 요 섬 근처에 음, 이제 근접해 갔다가 음, 대만은 아무래도 이제 해양 경비대가 이렇게 누군가 접근해 오면 경고를 하고 조치를 취하니까 이 보트가 놀랐는지 아마 급속도로 도주를 하다가 충돌을 했어. 어, 어, 그래서 그 배가 전복이 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어, 구출됐는데 음, 공산당은 이거를 가지고 작년 1년을 우려먹었어. 어, 정말 피곤할 정도로. 아, 이게 그러니까, 하는 행태가 한국의 이 민주당 좌파들하고 중국 공산당이 하는 이 언론 행태가 나는 그래서 너무너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야. 음, 무슨 사고가 나면 자기네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보고서 어, 따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정치적 어떤 공격 수단으로 삼지 실제 몇 명이 음, 죽었는지 이 사람들은 크게 음, 관심이 없어. 그런 점이 아유, 나는 참 참, 우려스럽더라고. 한국이 왜 이렇게
언론이 막무가내로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우파는 그럴 사람들이 없나 봐. 그게 그러니까. 뭐 우리는 좋게 얘기해서 분별력이 없다 이러지만 좀 더 안 좋게 생각하면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나쁘게 매도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골고루 해보지 않고 무조건 민주당이 우리는 정의롭고 우리는 민주화 세력이고 우리는 진보고 막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말을 다 믿고 100%. 내 친구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그냥 줄리라고 불러. 선동당했지 뭐. 그러니까 너는 무슨 근거로 줄리라고 하냐? 뭐 근거가 별로 없어. 그냥 그쪽에서 줄리라 부르니까 자기도 부르는 거야. 아, 난 좀 무섭더라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음, 변해갈까? 음, 이게 정말 무지성 아니요?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되게 우월감을 많이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자기는 음, 정의롭다. 자기는 음, 진보 세력이다. 자기는 반독재, 뭐 이런 성향의 음, 민주화를 사랑하는 막 이런 사람이다. 이런 우월감을 되게 가지고 싶은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이나 뭐 조국당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을 그대로 음, 믿는 거야. 근데 말을 믿지 아, 말고 그 사람들이 행동을 봐야 되는데 음. 말만 믿으니까 이 언론을 장악한 사람들이 선동하기가 너무 쉽다.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렇지. 아까 혜랑 씨도 얘기하다시피 한국은 어떤 정보든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참 다행이지 않소. 음, 근데 이런 정치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거 같거든. 음, 명백하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또 결론적으로 체제에 대한 그래서 국가남에 또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도 확실히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관심만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요. 음. 음, 그래. 사실은 그 좌파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야. 근데 한쪽의 의견만 계속 몰입하고 들으니까, 음, 어디가 진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음,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닦은 세력인지, 이런 것에 음,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언론의 기능이 참 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언론사들도 보면 이 노조가 있지 않소. 음, 근데 그 노조들을 이 좌파 사상에 물든 그런 기자들이 다 장악했다고 음.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런 기자들이 자꾸 편향되게 기사를 쓰고 하니까 어, 이 언론의 사회 감독 기능이나 그다음에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언론의 그런 기능들이 지금 망가지고 음,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음, 들어. 이제 잘못하면 언론이 거의 이재명 선동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 그렇지. 이미 어떤 방송은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지 음, 않소. 그렇지. 음. 그래서 언론이 음, 좀 더 공정하고 자유국가의 언론답게 음, 기능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음. 바람이 있어. 아무튼 응, 오늘도 응, 의미 있는 얘기 들려줘서 고맙고 그래요. 다음에 또 얘기 나눕시다. 네. 감사합니다.